여러분 안녕하세요. KCN 뉴스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브라질 등 신흥 국가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12개국 아시아 중앙은행 총재들은 2월 7일부터 8일 양일간에 걸쳐 호주 시드니에서 국제결제은행 아시아 지역 협의회 회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회동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9일 WSJ 월스트리트 저널은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 국가들은 미국 경제와 동조 현상이 뚜렷해 미국의 결정을 따라 금리 변동 여부를 결정했지만 최근에는 이들이 거센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어 미국의 결정을 기다릴 만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현재 미국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올 연말까지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덧붙여 WSJ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도의 물가 상승률은 7.3%에 달했고 베트남 6.52%, 필리핀 4.4%,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각각 2.8%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의 출구 전략 실행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지난 28일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재정 긴축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고 말레이시아 중앙은행도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장기간 금리를 너무 낮게 유지하는 데 따른 경제 내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이 실제 출구 전략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WSJ는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동결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 자금이 그 국가로 몰리고 이는 결국 화폐 가치 상승과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과 대만, 태국 등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달러 매입을 통한 환시 개입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많은 비용이 들고 있다고 WSJ는 전했습니다. 이종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은 자산의 거품을 형성하고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는데 악순환이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간이라고 금리 인상에 따른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필리핀 군용기가 추락해 육군 사단장 등 8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AFP 신화통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8일 필리핀 남부의 코타바토에서 노마드 소형 군용기가 주거지에 추락해 군 장성을 포함한 탑승군인 8명 전원이 숨졌다고 합니다. 또 추락한 군용기가 충격으로 화염에 휩싸이면서 마을 주택 2채도 불탔으며 이 주택 가운데 한 집에 있던 어린이 1명이 실종됐다고 필리핀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숨진 장성은 마리오 락손 육군 사단장이며 쌍발 터보 프롭 엔진을 단 이 군용기는 추락 전 기계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필리핀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1.8%로 집계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필리핀의 경제 성장률이 1.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1.1% 넘어선 것으로 필리핀의 작년 한 해 경제 성장률은 0.9%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국립경제개발청의 데니스 아루요 정책기획장은 필리핀의 경제는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엘니뇨 피해까지 가중돼 올해 경제 성장률은 2.6%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2010년 대선을 두고 후보 노이노이 대 빌라의 박빙 대결이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2010년 5월 10일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따른 예측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줄곧 지지율 선두를 유지하며 타 경쟁 후보들과 20%에서 30%의 지지율 격차를 보이며 마치 따놓은 당상처럼 기세가 위풍당당하던 노이노이 아키노 3세 상원 의원이 다른 야당 후보들과 더 이상 지지율의 격차를 벌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 9월에 실시한 SWS의 여론조사 결과
아로요 대통령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노이노에 아키노 3세가 50.42%의 지지율로 선두를 지켰고 마니빌라는 30.1%,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은 15.1%를 얻었으며 여당 후보인 전 국방장관 기보 테오도로 후보가 3.36%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11월에 치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그 격차가 현저히 좁혀졌는데 노이노에 아키노 3세가 45.38%의 지지율을 보였고 마니빌라 후보가 34.62%의 지지율을 얻었으며 에스트라다가 13.85%의 지지율을, 여당 후보인 테오도로 후보가 6.15%의 지지율을 얻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지지율의 변화로 정작 5월 10일 대선의 당선 가능성을 두고 마니빌라가 노이노에 아키노 3세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재미있는 통계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노이노에 아키노 후보가 월 평균 1.68%씩 하락한 것을 나타내고 있고 반대로 마니빌라 후보는 월 평균 1.17%씩 상승한 것을 나타내는데 이런 현상이 꾸준히 지속된다면 2010년 5월 대선에선 마니빌라가 40.47%를 획득해 36.98%를 획득한 노이노이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0년 필리핀 대선에서 후보자 대부분이 전자투표 시스템 실시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 행정 선진화를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새로운 전자투 개표 시스템이 오히려 후보자들의 원성을 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5월 10일에 치러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투표자들의 표가 제대로 카운트되어 기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이테주 하원 의원인 안드레스 살베이션 주니어는 자신의 지역구 같이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있는 유권자들이 과연 전자투표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투표하게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베이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전자투표 요령에 대한 계도에 나서줄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전자자동화 투 개표 방식은 투표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의 이름을 쓸 필요 없이 인쇄되어 있는 후보자 이름 옆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됩니다. 또한 한 명 이상 후보자를 선택할 경우 무효 처리되는데 살베이션 의원은 모든 후보자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는 투표 용지의 길이가 2피트가 되기 때문에 투표자들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약간의 실수만 있어도 전선화 기계는 투표 용지를 읽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하면서 이 방식이 모든 투표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방암 치료제인 셀트리온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필리핀에서 임상시험에 진입했습니다. 셀트리온은 27일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효과를 나타내는 CTP6가 필리핀 보건당국으로부터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오리지널 치료제 허셉틴과 유효성이 동등한지를 증명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임상시험이 이번 허가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또 다른 임상시험과 동시에 진행된다며 최단기간 내에 제품 허가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최근 BMS의 오렌시아 위탁 생산 계약을 중단하고 반면 자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공급에 매진키로 했습니다. 전 세계 판매 구축망을 통해 제품이 공급되면 올 한 해 1,800억 원 매출과 990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상 KCN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CN 뉴스브리핑은 올티가스 이송식품과 마카디 ECI 어학원에서 후원해 제작 방송되고 있습니다.